제가 생각하는 을은 제가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 해결이 필요해서 달려갔을 때 역시 이 사람을 부르면 해결이 잘 되는구나, 이렇게 100% 만족도를 드릴 수 있는 능력 있는 을이 되고 싶습니다. 나 지금 이빨 야마도니까 건들지 마라, 이런 게 있으면 나 지금 가득 화가 나니까 조금만 조심해주면 고맙겠어, 이런 식으로 언어 순화를 해드리고요. 을밤을 통해서 을도 좀 되게 당당한 을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실히 찾았어요. 그럼 이제 심화하겠습니다. 저는 감히 강의라고 말씀드리진 않고 그냥 저 지훈리가 어떻게 이 진행을 맡게 됐을까, 그냥 저 친구도 어떻게 살아왔을까, 그런 인생 이야기라고 그냥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2학년부터 아나운서를 꿈꿔왔습니다. 초등학교 방송반, 중학교 방송반, 그리고 대학교 방송반, 대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로 쭉 방송을 했습니다. 여기 대학 친구들도 있는데요. 수업도 많이 쬐고요. 네, 정말 방송만 보면서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대학교 때 무대에 섰던 날입니다. 아직도 잊을 수가 없는데요. 저한테는 첫 번째 도전이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무대에 서면 밑에서 사람들이 제 다리만 보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열흘 동안 하나도 안 먹고 굶었어요. 열흘 동안. 다시는 못할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많이 찐 상태는 아니어서 한 4kg 정도를 뺐는데요. 당일날 2kg 쪘고 다음날 1kg 쪘고 그 다음날 1kg 쪄서 굶는 건 아니구나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줄넘기를 시작했어요. 하루에 5,000번 했습니다. 네, 하루에 5,000번을 했는데 전 먹는 것을 정말 좋아하는데 5,000번을 하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지? 그래서 3,000번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 3,000번을 매일매일 적어도 4,000~5,000번은 그렇게 매일매일 했습니다. 살이 빠지긴 했지만 행복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지만 카메라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왜 실제로 연예인 보면 굉장히 날씬하죠. 거의 2배로 나오기 때문에 다이어트는 해야 했고, 어쨌든 저의 이 다이어트 도전은 헬스로 막을 내려서 헬스를 한 2009년 정도부터 쭉 매일매일 밥을 먹으면서 운동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저의 제 기억엔 매우 힘들었던 그런 도전이었습니다. 중학교 때 좀 독특한데 저만의 힐링 취미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전 광명시에 살고 있었는데 주말에 혼자 광화문에 버스를 타고 가서 교보문고 가는 게 저의 굉장히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가서 다른 건 안 하고요. 왜 엽서파는 하트랙 코너를 간다거나 외국어 코너에 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용은 몰라도 그냥 여행책을 보고 언젠가 내가 외국을 가서 뭔가 봉사활동이라든지 방송이라든지 새로운 세상에 가고 싶은 꿈을 막연히 꿨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뭔가 해외와 관련된 방송 또는 그런 지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교 때 처음으로 대학내일에 지원을 했고 헤이그 특사단 프로그램으로 러시아, 중국, 독일, 네덜란드 갔다 오는 프로그램을 하게 됐는데요.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해외에 나가면서 그냥 그걸 느꼈습니다. 그 전에는 질투도 많고 쟤는 나보다 더 예쁘네, 와 잘 나가네, 그 질투도 많고 그것 때문에 속상한 적도 많았는데 그냥 뭔가 비행기를 타고 밖으로 나가보니까 제가 먼지보다도 작은 존재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뭐 이런 걸 신경 써서 뭐 하나 했을 정도로 세상이 넓다는 걸 느꼈고,
그냥 좀 겸손함을 저는 비행기를 타면서 그냥 이 시절에 좀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해외에서 방송을 하는 그런 도전을 통해서 감사한 경험을 하게 됐고요. 또 하나의 저의 도전은 바로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활동으로 아나운서부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지원을 해서 한국어진흥원을 통해 초등학교의 아나운서를 가르치는 교사에 선정이 됐는데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알고 보니 자네는 졸업생이 아니더라. 미안하지만 못하겠다. 그런데 저는 그때 용돈도 필요한 때였고 너무나도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냥 무작정 교장실에 찾아가서 교장 선생님께 난 이런 걸 준비를 했고 한 학기만 좀 지켜봐 주시면 안 되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다행히 좀 제가 수업 시간에 공부는 안 하고 거의 뛰어놀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좀 호응도가 높아서 다행히 그 다음 학기까지 좀 수업을 하게 됐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 저는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추는 것을 배웠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이들은 조금만 지루해도 바로 자리를 뜨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관객들과 소통할 수 있는가를 오히려 초등학교 아이들을 통해 저는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기업 동영상, 홍보 동영상 본 적 있으세요? 보통 이런 좋은 일을 하면 이렇게 아이들이 달려가면서 포스코건설은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아이들의 웃음꽃이 지구촌에 피어납니다. 뭐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거기에 나오는 장면은 아이들이 이렇게 환하게 웃는 장면인데요.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PD들이 그걸 컨트롤하진 않아요. 리포터가 알아서 상황을 만들어주면 PD님들이 그걸 찍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베트남에 가서 했던 것은 그냥 촬영하지 않는 시간에 마을 주민들과 뛰어노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덕분에 좀 밝은 화면을 많이 담을 수 있었고 그걸 계기로 캄보디아를 가보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주셔서 네, 이거 말이 쉽지만 그 당시엔 굉장히 저의 정말 도전이었는데 캄보디아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를 가서 역시 또 발랄하게 뛰어다녔죠. 마을 사람들과 막 이렇게 친하게 지내면서 좀 좋은 기회를 또 얻게 됐습니다. 또 하나는 캄보디아는 약간 공산주의의 느낌이 있어서 포스코 건설이 유치원 완공식 이 초등학교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총리가 오면 마을 사람들은 다 총리가 지은 줄 알아요. 그 정도로 이제 그 공무원에 대한 파워가 센데 그 분에 대한 인터뷰를 사실 포스코 건설에서도 그랬고 그 정부 관계자도 리포터 학생 이 인터뷰는 거의 못 딸 가능성이 크니까 욕심내지 마세요라고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꼭 따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그 총리 아들이 오는 시간이 있었는데 미리 준비해놨던 인터뷰로 제가 어떻게든 악착같이 좀 따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좋게 좀 봐주셔서 그 우리나라 이명박 대통령과 콩고민주공화국의 보건복지부가 의료 사업을 체결한 적이 있어요. 앰뷸런스를 보내는 사업인데 꿈꾸던 아프리카에 가게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나 쉬워 보이지만 정말 열심히 도전을 해서 아프리카를 가게 됐는데 역시 이때 뭐 에이즈 등등부터 이렇게 뭐 주사를 많이 받고 또 열심히 정말 그냥 마을 사람들과 오히려 제가 축구에서 많이 혼났어요. 너 잡혀가면 어쩌려고 이렇게 뛰어다니냐. 하지만 저는 그런 예쁜 영상과 좀 소통하는 모습을 담고 싶었고 나름대로 이 순간에도 좀 덕분에 좀 많이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는 것도 배우고 좀 정말 커다란 세상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걸 계기로 진주 KBS 방송국에서 제가 1년 동안 일을 하게 됐는데요. 자, 이렇게 보면 아유, 쟤는 참 방송을 해서 그냥 그래도 KBS라는 타이틀에 들어갔구나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 시험 본 날이 기억이 나요. 저는 진주 KBS 시험을 봤을 때 처음으로 진주를 갔는데요. 사실 고속터미널에서 내렸을 때 그냥 집에 오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4시간이 걸려서 가니까 좀 지치더라고요. 내가 서울에서 방송을 3, 4개 정도를 하고 있는데 이걸 갑자기 버리고 갑자기 3, 4시간 걸리는 곳에 갈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안 가려다가 그냥 메이크업한 가격이 아까워서 우선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제가 좀 질투심이 좀 있어서 그런지 들어가니까 너무 막
예쁜 여성분들이 막 눈에 보이니까 이기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시험은 우선 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갔는데요. 막상 들어가서 방송국을 보니까 너무너무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뉴스 하나를 읽고 끝났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저기요, 죄송한데 저 하나만 더 하면 안 돼요? 라고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위에서 그럼 노래라도 부르시든가요? 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뭐라도 시켜주시면 하나만 더 하면 안 되냐고 해서 뉴스를 하나 무예독으로 더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울에 오는 길에 합격 전화를 받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도 있었고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런 좀 적극성이 영향을 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무모한 도전 같기도 한데 그런 경험을 꼭 하나 정도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그냥 짧지만 여러분 앞에서는 너무나도 짧고 작은 저의 이야기지만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진주 KBS 시험을 봤을 때 저기요, 저 하나만 더 하면 안 돼요? 라고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내가 그냥 외국 촬영 왔을 때 관광 다니고 내 맡은 분량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의뢰 도전, 의뢰 자세라는 거는 돌이켜보면 저는 진짜 이때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했던 그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어느 날 많은 걸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불만족스러운 적이 있었어요. 저 친구는 더 잘 나가는 것 같고 저 친구는 더 좋은 옷과 가방에 뭔가 부러움을 느껴지던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시험 봤을 때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것만 되면 하느님 시키는 거 뭐든지 다 할게요. 제가 이것만 되면요 뭐든지 다 할게요 라고 기도했던 순간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게 해주셨는데 이걸 열심히 안 한다면 하늘에서 또 내가 무언가를 바랬을 때 쟤는 어차피 이거 돼도 또 언제 됐냐는 듯이 불만족으로 살 텐데 뭐하러 이루게 해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냥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순간도 좀 부끄럽지만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는데 여러분에게 어떤 울림이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바라는 그 도전이 꼭 이뤄지시길 바라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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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